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은 본관이 본격적으로 분정되고 아주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고려시대 와서 그 본관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착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시대 본관 제도는 농경사회로 전 국민이 정착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마저 같은 아주 특수한 지역만을 제어하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본관제도는 그 백제의 땅이든 지역이나 아니면 고구려의 땅이든 지역, 특히 이제 금마저처럼 좀 복잡하게 얽힌 지역, 이런 데서만 유용했지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씨 없이 본관만 분정했기 때문에 이게 잘 지켜지지를,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이나 호족처럼 성씨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 본관이 이어져 오고 나머지는 유야무야 이래 됐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경주 김씨, 경주 이씨, 경주 최씨, 전주 최씨, 뭐 이런 사람들, 신라시대 성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성을 가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어져 오는데 주로 이제 귀족이나 호족들이죠. 나머지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전국에서 호족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후삼국 시대가 됐어요. 전국에서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난세가 됐는데 35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고려가 이제 후삼국을 통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고려는 이 호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호족들을 잘 컨트롤하고 해가지고 후삼국을 통일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전국 곳곳에 군대를 가지고 있는 호족들이 할거를 하고 있어요. 곳곳에. 그러니까 자칫 이 호족을 잘못 건드리면 다시 반발해 가지고 난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타협을 하면 봉건 시대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려 태조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정치적 소환이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아주 안정된 국가로 만들었어요. 호족이 일어나서 난세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호족들이 힘을 가져 가지고 봉건 시대로 가지도 않고, 일본의 경우는 봉건 시대로 갔죠. 그래가 막 자기들끼리 맨날 싸움 벌리고 이러고 살았죠. 근데 고려 태조는 아주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봉건 시대로 가지도 않고 난세가 되지도 않고 아주 안정된 중앙 집권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고려 내에서도 그 고려 왕실에 반발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그 고려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려사 전료 현종 1년 서기 1010년이에요. 1010년에 포시의 왕이 장화현에 이르니 향리가 아뢰기를 왕께서 나를 알아보시겠습니까? 하자 왕이 못 들은 척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향리는 고려 태조가 이제 호족들하고 타협을 한 거죠. 반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영지를 세습에 다스리도록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무마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고려 성종 때 와서 그 세습에서 다스리는 영지를 계속 다스리기는 하되 그 위에 지방관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호족들을 소속을 시켜버리니까 말하자면 향리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향리가 불만이 있죠. 내가 원래는 힘이 셌었는데, 권력이 있었는데, 내 위에 이제 말하자면 중앙에서 우두머리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지휘를 받게 하니까 향리가 임금을 갈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그냥 체면은 있고
그렇다고 나무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못 들은 채 했다 이런 얘기죠. 이 현종이 몽진을 떠났는데 거론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송도가 함락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전라도 나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둘러가는데, 포시는 16시고 장화현은 의정부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분이 그 전국 곳곳에 그 왕실의 반감을 가진 향리들이 무례한 행동을 해요. 장화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밑에 와서 양주 와서도 그러고 뒤에 저기 공주 가서도 그러고 전주 가서도 그러고 계속 이렇게 왕이 막 말하자면은 무례를 당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향리는 호족에서 성종 때 객화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지켜지게 해주는데 위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해서 그 지휘를 받게 만들어 버리니까 막 불만을 갖는 거죠. 고려사 전로 같은 해에요. 어두워질 무렵에 파산역에 도착하니 향리들이 모두 도망치고 없어서 임금이 끼니를 거리게 되었다. 이 향리들이 임금이 오면은 임금이 잘 잠자리도 준비를 해줘야 되고 뭐 밥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임금이 오는데. 그래서 마침 김은부가 바친 음식이 도착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올렸다. 김은부가 가져온 밥 한 그릇을 아침밥 저녁밥으로 나누어서 줬다 이 말이에요. 임금한테. 이게 공주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파산역은 공주 관내에 있는 역참이에요. 김은부는 임금이 파견에 내려보낸 공주 절도사예요. 이 사람은 그 향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향리가 다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김은부가 음식을 해줘서 그나마 임금이 밥을 챙겨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전국 곳곳에 고려 왕실의 반감을 가진 향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김은부는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니까 임금 편에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같은 해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임금의 행차가 삼례역에 이르자 전주절도사 조용겸이, 이 삼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전주 바로 북쪽이죠. 전주절도사 조용겸이 평복 차림으로 나와서 임금의 행차를 맞이하였다. 여기는 왕이 파견한 절도사마저도 임금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복 차림으로 나와서 임금을 맞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신하가. 신하면은 임금이 오면 정복을 차려입고 밑에 그 수하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임금을 맞이해야지, 그냥 평복 차림에 덜렁덜렁 와가지고 임금의 행차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도사마저도 무례를 범하는 거죠. 박섬이 아래기를, 전주는 곧 옛날 백제로서 성조께서도 미워하셨습니다. 성조는 고려 태조를 말하는 거죠. 미워하셨습니다. 주상께서는 행차하지 마소서 하니 왕이 옳다고 여겨 바로 장공역으로 가서 유숙하였다. 삼례는 지금 전북 완주군 삼례읍이고, 이 장공역은 김제예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김제로 나가는 바로 그 길목인데, 왕이 전주를 들어가지 못하고 삼례에서 우회해서 김제에 가서 잤다 이런 얘기예요. 중앙에서 파견된 절도사마저도 왕한테 무례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왕이 전주를 못 들어가고 우회를 했어요. 이게 이제 후삼국이 통일하고 65년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례를 범한 사람들은 후삼국 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지. 그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례를 범했을 때 그 후삼국에서 후백제로서 싸우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훨씬 심했겠죠. 통일 직후에 그 후삼국 후백제 사람으로서 싸움을 하던 사람들은 이보다 반감이 엄청나게 심했을 거예요. 그 후손들이 이럴 정도니까. 후삼국 통일전쟁은
고려하고 후백제 사이의 싸움이었어요. 신라는 힘이 없었어요. 그냥 이름만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려 태조는 아주 너그러운 군주로 적혀 있어요. 포용 정책을 써서. 그런데 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뭐 고려사는 그 고려시대 기록이니까 태조를 좋게 적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거나 그렇지만은 태조는 굉장히 너그러운 군주였고 포용 정책으로 그 호족들을 잘 무마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지만은 곳곳에서 이렇게 반발한 흔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얘기는 후백제가 망한 뒤에 굉장히 사회가 불안정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즉 후백제 망한 후에 굉장히 사회가 불안정했다. 그러니까 고려 태조는 이 불안정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고려 태조의 숙제는 호족의 영향력을 줄여서 굴복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전쟁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을 해야 돼. 그래서 안정된 중앙 집권제 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관건은 이제 반발 없이 호족을 통제하는 거죠.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번에 올리겠습니다.